풍수지인 여러분, 풍수로 삶을 디자인하다. 월드 풍수지 강별상정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광주이시 선영의 주산인 꽃자봉에서 출발한 용맥이 상하의 기복 변화를 거쳐 과엽에서 기온을 묶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광주이시 선영의 명당은 과연 어디일까요? 과엽을 통과한 용맥은 포를 이루며 다시 힘을 일으키고 입술을 통해 혈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모든 묘가 정룡의 기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2부에서는 정룡과 박룡을 구분하고 각 묘역의 입수와 혈장을 비교하여 안산증여를 통해 진정한 결혈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요게 상당히 미세해서 이런 걸 찾아 볼 줄 알아야. 네, 요거 네, 포를 이런 볼 걸 줄 알아야지 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 이게 나무가 커서 둔덕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절대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야트막하게 과엽 축소해 놓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는 높고 이제 얕다 보니까 저기 가면 또 높지는 않지만 포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포의 크기는 뭐 이렇게 일정한 게 없어요. 이 산의 용량에 따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봉요 학술 찾잖아요. 봉요는 과엽철을 얘기하는 거, 벌의 허리처럼 짤록한데, 학술은 이 학의 무릎처럼 학이 그대로 쭉 내려, 무릎이 뭐 살짝 볼록하잖아요. 꺾어지는데. 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봉요나 학술을 어디다 접목해야 되느냐면 혈 뒤쪽에 그게 형성이 돼 있어야지 앞쪽에. 그죠? 이게 학술이 볼록볼록 세 개가 있다라고 보면 돼. 학의 무릎처럼 생긴 포가. 근데 대체적으로 포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는 이쪽 중간에서, 이 중간에서 파생돼서 저쪽으로 이세자 모역 쪽으로 내려갔어요. 용이 하나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갔어요. 야, 여기 갈라- 분기점이네요. 예, 이제 요 봉우리에서 용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용의 방정을 또 구분해야 돼요. 이게 정룡인지 저게 좀. 저게 정룡인지 용의 방정을 구분하면 정룡은 거의 비슷한 높이에서 출발을 해요. 봉우리 정점이나 이쪽에서 비슷하게 출발을 하고, 박룡은 혈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종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룡에는 거의 혈이 맺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백호나 촉룡 역할을 해주는 게 거의 박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출발하는 데가 안 보여요, 정상에서. 아, 예, 여기는 어디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얘는 출발이 7분 응선이나 8분 응선에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 요도나 지각도, 요도는 거의 정상 부분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봉우리 정점에서 보면 요도는 보여요. 근데 지각은 우리 지게작대기 마냥 지게를 받치려면 옆구리에서 받치고 있잖아요. 안 보이겠네. 예, 요 봉우리 정점에서는 지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또 이 봉우리에서 뚫고 나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대지 개종 요일학이라고 해서 큰 땅의 혈은, 좋은 땅은 허리에서 뚫고 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끝머리. 우선용이기 때문에 힘이, 아까 저 뒤에서 나는 우선용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얘는 용이 우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면 얘가 정용이고, 네. 저쪽으로 중간에 뚫고 내려서 간 거는 박용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하면 혈은 이쪽에서 맺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네. 지금 보면 이제 봉우리가 하나 이쁘게 형성이 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가 압축된 거예요. 입수 도두라고 하잖아요. 입수. 입수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저기서는 입수가 동그랗게 돼 있지만 용이 뚫고 내려오는 게 용이 출발한 게 안 보여요. 그죠? 네네. 얘는 중간에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뚫고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푹 뚫고 내려온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는 둥그런데 내려오는 이렇게 능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얘가 어디서 왔는지 예, 여기서는 안 예, 보여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조금 저 혈장에 가서 보면 입수의 조건은 좌우 균형이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입수가 맞는지 확인할 거고요. 지금 묘가 저기 있으면 우리 여기 있는 데가 거의 선익쯤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 선익인지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만든 건지는 거의 구별을 못 하지만 얘는 거의 자연적인 것 같아요. 인위적이었으면 요만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저까지도 더 크게 만들지. 그리고 잔디 색깔도 얘는 상당히 옅은 색이에요. 그죠? 연두색이나. 네, 이게 잔디가 좀 진한 색이면 보토를 한 거예요. 얘는 상당히 옅어요. 네네. 잔디 색깔이 상당히 옅어요.
근데 저쪽에 보면, 저쪽과는 또 다르네. 예, 저쪽에는 보토를 한 거예요. 이쪽, 요 활개 쪽은. 그리고 저분이 이영경 묘소인데, 여기서 보면 이 호양묘하고 저쪽 이세자묘 쪽으로 가는 쪽 사이에 썼어요. 그죠?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겸열로 볼 수도 착각을 하고 저렇게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겸열은 상당히 어려워요. 혈 중에. 그 겸열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가지가 이렇게 벌어진 사이에 저렇게 넣었다고 해서 다 겸열이 아니고, 겸열은 그 가지를 우각사가 이렇게 출발을 해요. 숯불처럼 생긴 게. 근데 걔 숯불은 무조건 당판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 당판에서. 근데 얘는 당판에서 출발하지가 않고, 하나는 이 높은 쪽에서 내려왔고요. 하나는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저 중간쯤 저기쯤에서 출발해서 절로 간 것 같아요. 그죠? 좌우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출발점이 당판이 아닌 거죠. 그죠? 일단 거기서 겸열의 조건을 일단 벗어난 거고요. 그 두 번째 조건은 모든 혈은 전순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전순이 없으면 낭떠러지잖아.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이영경 묘에서 앞에 여러분들의 묘를 써놔서 전순은 거의 확인이 불가해요. 저 앞쪽에 와서 지금 골이 뾰족하게 진다든가 이렇게 골짜기가 완전히 뾰족하게 지면 전순이 없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전순 쪽에다가 이 묘를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조건이 우각사 출발하는 지점이 당판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겸열은 아닌 거예요. 저때 당시는 청룡이나 백호를 상당히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청룡이나 백호가 없으면 혈자리가 안 되는 좋은 자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 청룡이나 백호가 없으면 자리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청룡이나 백호는 주변의 흉한 기운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혈이 된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먼 데서 산이 감아주든가 연접을 하면 청룡 백호가 없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고전에는. 증혈법하고 정혈법이 있는데, 정혈법은 혈을 정하는 법칙이고요. 증혈법은 혈증이 되는지 증거를 찾아보는 법을 증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증혈법 중에 그 천신십도 증혈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측, 좌측의 봉우리 센터, 전면의 센터를 봐야 되는데, 이 혈장에서 가장 가까이 첫 번째 있는 산을 안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 앞쪽에 보면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첫 번째, 저 인산반 너머에 보이는 산이 안산이에요. 그죠? 네. 근데 안산을 쭉 보면 저 왼쪽 이쁜 봉우리에서 출발해서 얘가 쭉 진행을 하는데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죠? 한번 쭉 보시면 좌우 변화도 없고 상하 변화가 있는데 상당히 미약해요. 예, 조금씩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하 볼록볼록 변화를 하는데, 봉우리 정점에서 양쪽의 지각이 미약한 거를 쇠룡이라고 해요. 쇠약한 용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전형적인 여기에 안산은 쇠룡이 되는 거예요. 쇠룡이고, 그 혈이 되면 전후 좌우 지산 다 자연 상응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산 부분은 좀 미흡하지만 그 안산 너머에 보면 저 길 너머에 저 이쁜 봉우리 하나 보여요. 저 앞에 멀리. 예. 이 향은 쟤를 보고 정한 거예요. 저 앞에. 그러니까 여러 무리 중에, 네, 여러 무리 중에, 아, 저기 1단이든 3단, 4단 네네, 있다면 네네. 3단 쪽에 예, 저 이쁜 봉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 오행산으로 치면 목형산 같기도 하고 금영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저거는 목금 혼합산이라고 해서 문장도 잘 쓰고 재물도 있고, 그래서 저런 산이 더 좋은 거예요. 한 가지 있는 것보다. 목형산은 끝이 뾰족한 거 하나가 출란 산이잖아요. 근데 쟤는 끝이 찐빵처럼 둥그래요. 그죠? 저런 경우는 목금 혼합산이라고 해요. 자양을 절로. 네, 자연적으로. 그래서 실제 좋은 자리 가면 나 보고 쓰세요. 이렇게 자양을 다 맞춰놨어요. 내가 혈이니까. 네, 나 보고 나 보세요. 네, 증거네요. 네. 그래서 혈증이 안산증혈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걸 보고 증혈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과엽처에서 호엽사가 그 과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측에 호엽사가 더 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선용의 행보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호양무에서 용은 우선으로 이쪽으로 빠진 거예요. 이를 네. 우리 오른팔처럼 이쪽으로 두툼하게 빠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용은 내가 마음대로 혼자 회전을 못 해요. 뭔가 받쳐줘야, 쳐줘야 돼. 예, 다리를 받쳐줘야 되는데 용이 저쪽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요도가 필요한 거죠. 그죠? 요도는 용의 진행에 방향을 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쟤는 지각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요도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얘는 우선용에 쟤는 용을 틀어주는 방향 전환에 힘을 주는 그 요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묘역에 오면 대체로 가장 좋은 자리를 선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묘를 가장 선정을 해요. 근데 저 묘는 보면 입수 쪽에 지금 바람 맞아서 닭골이 패였어요. 그죠? 그 입수는 동그랗고 표시가 단단하게 나야 되는데 밑에서 봐도 동그란 형상이 전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는 입수가 명확하게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혈장으로 뚫고 뚝 뚫고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수 도두와 저포 단역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 봤을 때 저쪽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이세자 이수원묘가 있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 거의 도렬 현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용은 출발해서 가볍게 치고 올라가서 봉우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네. 근데 가장 높은 저 과엽처에서 보면 왼쪽 봉우리는 길고 오른쪽은 짧아요. 예. 좌우 균형이 안 맞아요. 맞네요. 그죠? 근데 도렬이 되려면 밑에서 봤을 때 역삼각형이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저 밑에서 보면 역삼각형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짧은 거예요. 이렇게 역삼각형이 제대로 안 된 거지. 여기는 짧고 이쪽은 길게 늘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좌선용으로 봉우리를 일으키고 좌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지각은 짧고 왼쪽에 저 지각을 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좌선용으로 물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강주인씨 선영은 꽃자봉을 주산으로 하여 과엽과 포를 거치며 생동감 있게 이어지는 용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주산과 용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묘가 똑같은 생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령을 정확히 타고 입수가 안정되며 혈장이 온전하게 형성되고 안상까지 유정하게 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결혈이 완성됩니다. 결국 명당을 판단하는 핵심은 묘의 외형이나 주변 산세만이 아니라 용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멈추고 맺혔는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풍수는 자연의 이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기를 얻어 타고난 운명을 바꾸어가는 학문입니다. 지금까지 월드풍수 한결상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